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삶에 희망이 가득하고 각 가족마다 행복한 웃음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2023년도 본 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하였으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산모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0회 임시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9건, 동의안 3건을 심사할 계획이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2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기관별로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 임원 추천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자 출연기관별로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수가 달라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토대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임원 후보자 추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통해 책임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청의 업무가 다양해지고 복잡 혜택짐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 기준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여 행정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 지원 사업, 아이 돌봄 및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명 및 번영 인용 주문을 정비해야 했습니다. 여섯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제한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한군인 내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청년 나이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 위원 중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 징수 및 산정 기준의 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시민이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직원 중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직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청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1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주거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청년주택 공급과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 및 자립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12번째 김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 아동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 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외 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 등 8건입니다. 지난해 세종시 조례 입법 평가 결과 개정 권고를 받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문장 부호 및 띄어쓰기 등 수정,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새해에도 행정복지위원회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80회 임시회 관련 주요 내용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언론인들 계십니까? 국민시청에서 신경합니다. 노회장께서 대표 발의하신 출자 출연 경영 개선안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의회에서 추천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추천 방식이 의회 합의가 하는 것이지 대상 추천을 하는 것이지 추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민적인 기본만을 위해서 여기 기존에 있던 정관이나 내규를 써야 되는 그런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기관이 몇 개나 되면 대표적인 기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공기업 관련해서는 공기업법에 그 기준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 임원추천위원회 시장이 2명, 의회가 3명, 이사회가 2명 추천. 좀 출자 출연 기간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시도도 조례로 이렇게 명시해가지고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그 부분만 좀 빠져 있었던 거라서 이번에 이제 조례 세종시 출자 출연 기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개정을 좀 통해서 시장 추천 2명, 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좀 명확히 해서 좀 투명성 있게 그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의회 추천 3명을 뭐 의장 추천으로 할지 아니면 위원회 추천으로 할지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바는 없으나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에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아마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이 6개에서 7개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정확한 거는 이제 수치로 자료를 드리고요. 출자 출연 기간이 3개 있었는데 그 3개가 지금 이 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모호한 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명확하게 명시하고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추가로 제가 그 사항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의회에 3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보편적으로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 의장님께서 독선적으로 3명을 추천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3명에 준해서는 예, 의원의 비례에 따라서 국민의힘하고 인원에 비례해서 2대1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본화를 해야만이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독선이라고
의장의 권한으로 남용한다는 이런 공존 공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극단적으로 절대 진행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어떤 임원 추천이라든지 이제 뭐 어떤 위원회별로 이렇게 추천이 들어오면은 그 해당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 나서 그 위원회에서 좀 추천을 받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명일 경우에는 뭐 의장이 1명 추천하고 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분. 예, 세종이고 박승철 기자입니다. 저도 요거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요거 입법 발의 기간 동안에 집행부나 뭐 국민의힘 쪽에서 이견이나 의견 들어온 건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좀 이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의회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13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를 좀 해주셨고요. 저를 제외한 13명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집행부에서? 좀 동의하지 않다는 이제 문서로 좀 받았거든요. 근데 뭐 상임위에서 같이 심도 있게 또 논의하고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전하게 또 바뀌었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 같더라 이게 아니라 예. 우선은 상임위를 통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자료 한 장으로 왔어요. 동의할 수 없다. 근데 그 내용에는 큰 내용이 담겨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런 건 상임위를 좀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뭐 동의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여야를 막론하고 뭐 부정적이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지금에서는 이제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동의 한 장 왔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혀 뭐 반대 의견이 이건 없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분 계십니까? 포커스 뉴스라인 최종입니다. 조금 전에 그 출전 기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운영기라고 하면 추천위원회 요것만 가지고서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추천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기관들이 이사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이사회 같은 경우도 자기들끼리 돌려막는다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도 이거 저희한테 대접을 할 때 이것도 같이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그만둔 이사가 다음을 누구를 추천하고 그 사람이 또 나갈 때 이 사람을 또 다시 추천하고 해서 자기들끼리 계속 해먹는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게 이것도 이번 그 조례안 개정에 같이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세종시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죠. 이걸 뭐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회에서? 한번 재정비를 했습니다. 올 초에. 근데 지금도 보면은 전부 다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정의 좀 한번 해주는 게 의회에서 조례안으로 아예 못 박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하실 건지 그 두 가지 다 물어보고. 먼저 그 말씀하셨던 이사회에 관련된 문제들 이 조례에는 좀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사회는 그 정관에 따라서 좀 하는 걸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관 우회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상위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가능한지 일단은 한번 확인하고 검토를 좀 해보는 걸로. 걸수 있는 거리야죠. 예. 그리고 위원회 정비도
다시 한번 좀 자료를 받아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좀 재정비할 수 있게끔 위원회 차원에서 뭐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응급의료센터가 지금 충남대가 이제 조건부로 해서 거의 이제 승인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다치고 했었을 때 네. 충남대에서 이거를 갖다 고치지를 못하고 서울로 전부 다 이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동 응급의료센터가 없다 보니까 네. 그동안에는 그 소아병원에서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여기서는 손 넣고 포기하라 소리를 들어가지고 서울에서는 고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차피 충남대에다 그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한번 간판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우 회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얼마 전에 그 충남대학교 세종병원이랑 간담회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응급의료센터, 그러니까 소아 응급의료센터를 지금 규정에 맞게끔 보건복지부에서 그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을 좀 받고 있고,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끔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장비도 들이고 하는 과정이고요. 곧 이제 소아 응급의료센터가 오픈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의료지 사무장을 위해서도 노력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대장을 만들 때 네. 아예 거기까지 어떻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참고를 좀 해요. 저도 뭐 새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이고요. 꼭 필요한 그런 시설 기관인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김정부 국회의원의 수고한 질문 여기 마지막으로 그냥 네, 경총일보 김정 기자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고문 변호사 이쪽 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무료로 이분들이 법률 자문을 해주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시청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단층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초 강의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률 자문 건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자문 건수가 거의 한 3천 정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5명 정도 추가하면 월 43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43만 원 곱하기 5인 추가 그리고 12개월 하면은 1년에 뭐 한 2,580만 원 정도 예산이 좀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 예산 대비 실질적인 효과는 굉장히 또 크고 또 빠르게 또 처리할수록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기대가 더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